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약 2년 5개월 동안 피해자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 715억 원대의 금융다단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규명하여 주범 강태용, 배상혁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는 등 총 4명을 기소하였고, 둘째, 피해자들에게 수익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실제 범죄 수익금이 약 2,900억 원대임을 규명하였으며, 이를 둘러싸고 금융다단계 법인 임직원 및 관련자들이 총 860여 원의 범죄 수익을 횡령하고 총 945억여 원의 범죄 수익을 세탁 은닉한 사실 등을 밝혀내 금융다단계 법인의 전산실장, 고철 무역업자, 전국 채권단 대표 및 조이팔의 아들 등 37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횡령죄 및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는 등 총 60명을 기소하였습니다. 셋째, 이 과정에서 검찰, 경찰 공무원 5명이 조이팔 등을 비호하거나 수사 중인 사건을 축소 은폐한 사실을 적발하여 이들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뇌물죄로 구속 기소하였고, 부명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한 원록 폭력배 및 종교계 유명인사 동생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이로써 이 사건 수사로 현재까지 45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총 71명을 기소하고 강태용의 처 장모씨 등 5명을 기소 중지하였습니다. 대구지검은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하여 철저한 범죄 수익 추적 등으로 현재까지 720억여 원의 공탁 및 회수 조치를 이끌어내고 그 외에 총 232억 원 상당을 청구 금액으로 하여 범죄 수익 횡령 사범들의 부동산 및 금융계좌 등에 대한 추징 보전 명령도 받아두었습니다. 조이팔의 생존 여부에 대하여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각종 의혹들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 및 확인 작업 결과 조이팔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이팔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하였습니다. 대구지검은 이번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수배자 검거에 주력하는 한편 추가로 드러나는 범죄도 엄단할 계획이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범죄 수익 추징 함부 업무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수사의 배경 부분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수사 경과 부분도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융다단계 사건의 전모 규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건국 이후 최대 규모의 금융다단계 사기 사건입니다. 다단계 법인 계좌 전수조사와 대검과학수사부의 전산자료 복구 및 대용량 데이터 분석 지원으로 5조 715억 원대에 이르는 금융다단계 매출 총액과 약 2,900억 원대로 추산되는 실제 범죄 수익 규모를 확인하였습니다. 조이팔 등은 2006년 6월경 금융다단계 회사인 주식회사 LTN을 설립하여 의료기 임대사업 등을 빙자한 사기 범행을 본격화하였는 바 2008년 10월까지 약 2년 5개월 동안 대구에서 인천, 부산 등지로 영역을 확대해가며 총 24개의 법인을 이용하여 7만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5조 715억 원대 규모의 유사수신 매출을 올렸고, 이 총 매출액에서 피해자들에게 수익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4조 8,701억여 원의 자금을 제외한 2,014억여 원과 9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미확인 현금 수표의 대략적 합산액인 약 2,900억 원대가 실제 범죄 수익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금융다단계 사기사건 전모를 규명하여 주범 강태용, 배상혁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는 등 총 4명을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범죄 수익금의 사용처 대부분을 규명하였습니다. 방대한 자금 추적 등으로 범죄 수익의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대략 2,900억 원대에 이르는 범죄 수익금 사용처 대부분을 규명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이팔 등은 고철 무역업자에게 760억 원을 차명 투자하는 등 약 1,390억여 원의 자금을 수익사업에 차명 또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투자 관리하였고, 직원들 급여, 회사 운영 경비 등으로 912억여 원을 지급하였으며, 조이팔 등 임직원들이 법인 자금을 횡령한 규모가 총 507억여 원에 이르고
이중 수사기관 공무원이나 브로커 등에게 뇌물 내지 로비 자금 등으로 취급한 규모가 32억 4,600만 원이며 나머지 153억여 원은 피해자들이 조이팔 등의 도주 이후 법인 계좌에 남아있던 자금을 추심해 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위장법인 활용 등의 범행 수법도 규명하였습니다. 조이팔 등은 2006년 8월경 경찰 수사로 주식회사 엘딘이 적발된 이후부터 수사에 대비하여 전체 범행 규모 등을 축소 은폐할 목적으로 다수의 위장법인을 설립하여 매출을 분산시켰고 단속되면 위장법인의 존재를 숨기는 등으로 매출 규모를 축소하며 종전 법인을 폐업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범행을 계속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죄 수익 횡령 및 세탁 은닉 범죄 엄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 수익 등 관련 범죄 중 횡령 배임 범죄에 대해서만 일정한 요건 하에 범죄 수익 재산을 몰수 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횡령 배임 수사와 관련자 엄벌이 필요합니다. 검찰은 조이팔 등 금융 다단계 법인 임직원과 범죄 수익을 투자받은 업체 경영진, 피해자 단체 대표 등은 물론 그들 가족 등 주변 인물들의 계좌까지 방대한 자금 추적을 통해 이들이 총 860억여 원의 범죄 수익을 횡령하고 총 945억여 원의 범죄 수익을 세탁 은닉한 사실을 밝혀 현재까지 조이팔과 강태형의 가족, 친인척을 포함한 총 65명의 횡령 내지 범죄 수익 세탁 은닉 범죄를 적발하여 37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총 60명을 기소하고 5명을 지명 수배 후 기소 중지하였습니다.